안녕하세요. 한자로의 장석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편안할 안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 안에 이렇게 여자들이 있죠. 자, 여자들은 집 안에서 살림을 해주다 보니까 자,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집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자를 이렇게 저는 항상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옛날에는 노예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 안에 이렇게 노예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집안이겠죠. 자, 그래서 편안할 안이라는 글자는 집안에 여자가 있어서 살림을 맡아서 해주니까 편안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있으면 그만큼 집안 살림이 편안하고 윤택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편안할 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자와 안심 한번 보실까요? 심자는 마음 심자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것을 바로 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술을 먹는 안주가 아니고요. 자, 주자는 여기서 이렇게 머무를 주자입니다. 살 주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주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안주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음 한자 책상 안자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조금 전에 배우셨던 편안할 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뭔가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자, 글을 읽고 쓰고 할 때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 가지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 안이라는 한자는 글을 읽고 쓰기에 편안하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책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 책상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상고한다, 생각한다 라는 의미도 파생되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 한번 보실까요? 대자는 대신하다라는 의미죠. 자, 어떤 것을 대신하는 다른 안, 다른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건 한번 보시면 어떤 일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깊이 책상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상고해야 되는 일을 바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의하거나 연구해야 할 사항을 바로 안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 어지론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해일자가 있습니다. 날일자가 들어가 있어서 가득 차다라는 의미죠. 자, 그릇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니 풍족한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릇에 주로 담는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식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릇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따뜻해지고 어지러진다는 얘기죠. 자, 뭐든지 사람이 배고프면은 조금 날카롭게 됩니다. 늘 배고프다 보면은 좀 각박해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늘 먹을 음식이 풍족하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론자는 그릇에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가득 차 있으니 마음이 넉넉하여 어지러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지론이라는 글자가 따뜻할 온이라는 글자가 됐는데요. 자, 글자 보시면 왼쪽에 물숫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날일자가 바로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의미의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가둘 숫자입니다. 자, 입구자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득 꽉 막혀 있죠. 그래서 가둘수라는 글자가 되고요. 바로 죄수를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보시면 죄수라는 거 보이시죠? 자, 죄가 있어서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 글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어지론자에서 해일자를 이렇게 변형을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릇 안에다가 가두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옛날에 있던 물은 이렇게 온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이렇게 실온보다 차게 됐다는 거죠. 이 차게 됐던 물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서 가둬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따뜻해지고 먹기에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죄인에게 주는 물도, 죄인에게 주는 한 그릇의 물도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따뜻할 온이라는 한자는 갇힌 죄인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서 주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또한 다른 의미로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할 온자가 되는 것이죠.
온화 보실까요? 화자는 화할 화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결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자, 온순 보실까요? 순자는 순할 순자죠. 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고분고분하고 순하다, 양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양순한 것을 바로 온순이라고 하죠. 자, 다음 한자는 긴장자 보겠습니다. 자, 긴다라는 의미가, 길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어른을 뜻하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은 아이는 아이가 되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은 어른은 어른이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수록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이 짧은 아이에서 머리카락이 긴 어른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두 이자로 항상 쓰게 되죠. 자,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털이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기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긴장이라는 글자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고 아래에서 위로 크게 변하는 사람. 자, 이렇게 키도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뜻해서 길다, 어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교장 한번 보실까요? 교자는 학교 교자죠. 자, 학교에서 가장 어른이죠. 자, 이렇게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서 으뜸되는 직위를 바로 교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장 보실까요? 집가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 어른을 이렇게 가장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장정정자 보겠습니다. 자, 글자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죠. 자, 힘을 굉장히 받치고 있다는 얘기죠. 힘을 떠받치고 위에다가 뭔가를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자, 힘을 떠받친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서 있으니 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장정정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연결해서 곧게 세운 모습을 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하게 당당히 있는 장정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불식정 보실까요? 자, 여기서 정자는 보시면은 고물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어떤 모양이냐면, 자, 요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 나무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여기서 손으로 끄잡아내면서 이것을 고르게 펼쳐주는 건데요. 자, 이걸 고무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불식정이라는 한자を보시면요. 자, 목자는 눈목자고요. 그 다음에 불자, 안이불자, 알식자, 그 다음에 장정정자지만 여기서는 고무래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자, 이 고무래라는 것이 바로 장정정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고무래를 두고도 장정정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일컬어서 목불식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장정정자가 이렇게 다른 글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자, 재물이라는 조개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면이라는 정해져 있는 집을 뜻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당당하게 모아놓은 곳이죠. 당당하게 하나의 집 아래, 하나의 정해진 곳 안에 이렇게 모아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성하게 쌓아놓은 것을 바로 쌓을저라고는 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집 안에 성하게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쌓을저라는 글자가 됐고요. 자, 저금 한자を보실까요? 자, 금자는 세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돈을 뜻하죠. 그래서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다 돈을 모아두는 건데 이렇게 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맡겨서 저축하는 것을 바로 저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머무를 정자 보겠습니다. 자, 머무를 정자 보시기 전에 정자라는 말에 이렇게 한자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정자, 정자입니다. 자, 정자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항상 이렇게 약간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높게 만들어 놓는데, 자,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다리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성하게 당당하게 서 있고 위에를 덮어 놓은 곳입니다. 자, 덮어 놓은 거 위에 입구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랫부분을 덮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정자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자 정자는 높게 하여서
아래를 덮은 모양으로 당당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다 가다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정자정이라는 한자와 사람 인자가 만나서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정자에 잠깐 이렇게 누워서 쉬고 앉아서 쉬게 됩니다. 자, 쉬는 동안은 가는 길에서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를 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무를 정자는 이렇게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정자가 있어서 그곳에 잠시 머무르고 멈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정거장 한번 보실까요? 거자는 수레 거자인데요. 자, 수레를 세운다라는 얘기죠. 수레를 세우는 마당장이 됩니다. 자, 정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자는 그칠 지자죠. 자, 머물러서 그쳐 있는 겁니다. 중간에요. 끝부분까지 다 완전 목표물까지 다 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중도에 잠깐 멈추어서 그치는 것을 바로 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는 칠타자 보겠습니다. 자, 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손으로 요건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이어주면서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또 요 밑에 있는 것이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못 같은 것을 이렇게 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행위의 주체는 손이 되겠죠. 그래서 칠타라는 한자는 이렇게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손을 움직여 못을 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타자 한번 보실까요? 자자는 사람 자자고요. 치는 사람, 때리는 사람인데요. 특히 야구에서 이렇게 방망이를 가지고 타석에서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합니다. 강타했다는 말 많이 씁니다. 자, 강하게 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할 강자입니다. 강하게 쳐서 공격하는 것을 강타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는 드러낼 정자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입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북방임자입니다. 자, 쌓이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떤 한 구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러낼 정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수억이 끝나서 쌓아놓는 것이 어느 구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두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낼 정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인 성자에 드러낼 정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성인이면서 거룩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을 나타내게 되죠. 자, 좋은 것만을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을 행동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주게 됩니다.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성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좋은 것만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귀자를 쓰고 뿐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를 했네요. 자, 귀자 잠깐 보실까요? 자, 귀자는 이렇게 모양 그대로 생긴 겁니다. 자, 모양이 바로 가운데 보시면은 눈목자가 들어가 있죠. 자, 눈목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서 구별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목자와 같은 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이렇게 획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은요,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은 귓구멍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귀바퀴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귓바퀴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뭐뭐할 뿐이다 라고 풀이가 되는 의미는요. 자, 태아가 됐을 경우에 태아의 몸 중에서, 자,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늦게 생기는 부분이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생기면은 마지막 끝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뭐할 뿐이다 말을 그치는 의미로 어조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할 뿐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자, 여기서 성인성이라는 글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것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성인을 뜻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덕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자, 덕으로만 쌓여 있어서 항상 곱게 듣고 말하는 성인을 뜻하게 되죠. 자, 이런 의미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은이라는 말 쓰죠.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성은 성인성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임금의 크고 거룩한 은혜를 바로 성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글자는 뜰정자 보겠습니다. 뜰정자 보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조정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자, 조정정이라는 글자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쌓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나라가 이렇게 길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나라의 살림이 많이 쌓여야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라의 살림이 많이 쌓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길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곳을 바로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궁궐에 왕이 기거하는 곳 앞이라든지 그런 뜰 같은 곳에서, 왜냐하면 신하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뜰 같은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큰 집에 있는 조정이죠. 자, 정부가 이렇게 큰 집에서 하는 조정처럼 그 다음에 집안에도 이렇게 뜰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뜰이 됩니다. 그래서 뜰정이라는 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뜰정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조정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줘야 하는 광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이 가정집에 있는 광장을 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정입니다. 집가자고요. 뜰정자입니다. 자,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위주로 한 얘기고요. 자,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가족이 생활하는 뜰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 조금 더 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바로 가정이라고 하게 되죠. 다음 한자는 마칠 줄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대장이라는 면에서 머리두라는 글자를 썼고요. 자,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 대장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자, 맨 밑에 가장 쫄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갖추고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열십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졸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마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마칠 줄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우두머리를 따르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래에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자, 열십자가 지금 밑에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뜻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병졸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병졸은 계급의 끝이 되겠죠. 그래서 마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열십자만 가지고도 자, 완전하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거울 중자 보겠습니다. 자, 무거울 중자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속이라는 뜻으로, 속안이라는 뜻으로 속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속 안에 이렇게 수천이나 되는 것들이 이렇게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자, 그래서 무거울 중이라는 한자는 속에 든 것이 바로 수천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또 다른 풀이로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삐칠별이라고 봅니다. 자, 삐칠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열십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속리라는 글자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속안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자, 자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무겁게 있어라, 스스로 무거워라. 그래서 스스로 무겁다, 자기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자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거울 중자가 힘력자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되었는데요. 자, 무거운 것을 이렇게 힘으로 옆에서 끌고 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된 것입니다. 자, 동물 한번 보실까요? 자, 동자는 움직이는 것이죠. 자, 물은 물건물인데 여기서는 생물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생물, 이것을 바로 동물이라고 하고요. 상대어로는 식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식자는 심을 식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어져 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자, 한자 하나 더 보실까요? 수동입니다. 자, 수동이라는 것은 손수자를 썼죠. 자,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이라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동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음 한자 시종자 보겠습니다. 자, 시라는 것이 나누다 보니까 종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흙을 두텁게 해서 바로 여기다 씨앗을 심는데요. 자,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자, 이 씨가 자라나게 되면 다시 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씨종이라는 글자는 벼라는 것에서 생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씨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은 거듭 다시 벼가 되고 또 벼가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듭 벼가 되게 하는 씨라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신종 보실까요? 종은 종류를 뜻합니다. 새로운 종을 얘기를 하고요. 새롭다, 새로울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생물의 종을 신종이라고 하죠. 자, 종자 보시겠습니다.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지난번에 배웠듯이 작다라는 의미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라는 것 자체가 식물에서 나온 씨앗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의미로 아들 자자를 쓰게 되는 거죠. 다음 한자는 갈래지자 보겠습니다. 갈래라는 것은 이렇게 솔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를 쓴다는 것은 사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고요. 자, 손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어지면서 또한 10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래지라는 한자는 이렇게 손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손가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래라는 뜻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한자가 제주 기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손이죠. 자, 손인데 행위를 하는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갈래지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 하던 재주라면요. 자, 손이 가진 재주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조작하고 행한다라는 의미로 재주라는 의미가 쓰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재주기라는 글자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여러 갈래에 걸쳐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재능, 재주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술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자는 재주술자입니다. 그래서 재주나 방법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재주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한자는 그칠 지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서 있는 것인데요. 자, 요것은 복숭아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의 모습으로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땅에 딱 디디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쳐 있는 것입니다. 그쳐 있다 보니까 머무르다, 막다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그칠지라는 한자는 서 있는 발에 복숭아뼈의 모습을 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복숭아뼈가 보인다라는 거는 그쳐 있다라는 의미죠. 자, 만약에 걸어가고 있다라면 이 복숭아뼈가 잘 보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발이 서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숭아뼈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쳐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중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지는 중간이죠. 하던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것을 중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열 보겠습니다. 혈자는 피혈자입니다. 자, 피를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열이죠. 자, 다음 한자는 해세자 보겠습니다. 해세자 보시면 이렇게 걸음보자가 있는데요. 걸음보자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은 그쳐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있는 발소라는 글자하고 비슷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그쳐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발소라는 글자. 그래서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다 해서 걸음보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자, 그 글자가 위와 아래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걷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을 들고서 맞게 되는 겁니다. 창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자,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자연에 대한 그런 것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창을 들고 모든 적에게 대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나가 버린 겁니다.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그쳐 있게 되는 해를 뜻하고 나이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계속 하면서 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로 그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칠 지자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나 나이는 지나간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세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자성어 중에 이렇게 세한사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세자는 세월을 얘기를 하고요. 한자는 찰 한자입니다. 자, 추운 세월에 세 가지 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의 볕을 얘기를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그리고 대나무, 그리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동양화에서 자, 그림을 그리는 소재로 많이 쓰여지곤 하죠.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세한사무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는 이치자 보실까요? 자, 위에는 그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는 항상 입속에 그쳐 있습니다. 자, 움직이지를 못하죠. 뿌리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입 벌릴 감이라는 글자였었죠. 자,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자, 나눠집니다. 자, 위에 있는 이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사람 인자 작은 모양으로 그려놨고요. 자, 이렇게 이는 항상 입속에 그쳐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치라는 글자는 이렇게 벌린 입에 한일자 모양으로 그쳐 있는 이의 모양을 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옛날에 가축은 나이를 뭘로 알았냐면요. 이가 자라는 정도를 가지고서 가축의 나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망자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망은 없을 망이고요. 죽을 망, 그 다음에 자는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 이빨을 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죽은 아들의 이빨을 샌다라는 것은 죽은 아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직 살았으면은 우리 아이가 10살이 됐을 텐데, 12살이 됐을 텐데, 자, 이것은 전부 다 아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워해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망자개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음 한자는 이를 찌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를 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 것이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어서 어느 기준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나와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쌓이게 돼서 어느 한계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옆으로도 퍼져 나가서 어떤 곳에 이른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찌자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는 여름에 이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입춘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하지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를 찌자를 쓰게 되죠. 자, 이를 찌자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적도면이 있고요. 자, 해가 바로 이렇게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는데 바로 요 기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더운 여름을 뜻합니다. 해가 여기에서 가장 북쪽으로 와서 제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가면서 쌓이다 보니까 자, 요 기준점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서 자, 이를 찌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 자,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는 반대쪽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해가 아래쪽으로 갔을 때를 바로 동지라고 합니다. 자, 집실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땅 위에서 쌓아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서 천정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게 됩니다. 그래서 집실이라는 글자가 됐고요. 자, 그래서 땅 위에 목재들이나 어떤 것들을 쌓아서 하나로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듭니다. 자, 그래서 한일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로 되게 해서 이르도록 해서 그 위에 지붕을 얹으니 바로 집이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방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교실 한번 보실까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르쳐주는 방을 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은 집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지만은 방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되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한자 보겠습니다. 이를 치자입니다. 자, 이르다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이를 찌라는 글자가 들어갔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바로 칠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친다라는 것은 능동적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곳에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적군이 있는 곳까지 자, 능동적으로 맺혀서 이렇게 힘들여서 이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를 치라는 글자는 매를 쳐서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치부 한번 보실까요? 부자는 부자 부자죠. 자, 부자가 된 것, 부자라는 것에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된 것을 치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자 이를 치자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